서울의 겨울 새벽, 강력계, 성사 윤재훈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을 가른다. 32살의 그는 강철 같은 이성과 흔들림 없는 정의감으로 무장한 경찰이었습니다. 재훈은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피곤한 눈을 비비며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재훈아, 오늘도 야근이냐?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래. 동료 형사가 퇴근 가방을 들고 물었습니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재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죠. 사실 재훈에게 집이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어요. 그에겐 기다리는 가족도 돌아갈 딴 장소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말만 했죠.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거야. 다시는 생각하지 마. 재훈은 그 말을 진실로 믿으며 살아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렇게 자라온 그는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형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강력계 윤재훈입니다. 형사님, 남부역 근처 폐건물에서 노숙자 한 분이 발견됐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가겠습니다. 재훈은 코트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부역 근처 버려진 건물,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한 노인이 담요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재훈이 물었어요. 노인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내 이름은. 신분증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문 조회해봐야겠네요. 서로 가시죠. 재훈은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경찰서에서 노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떴죠. 재훈의 손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응시하며 그는 얼어붙었죠. 윤태수, 25년 전 실종된 남성, 나이 58세,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증오하고 원망했던 사람,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었어요. 결과 나왔어? 누구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화면을 손으로 가리며 대답했어요. 아직 조회 중이에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재훈은 노인을 임시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조용히 노인의 얼굴을 살폈어요. 쇠락한 모습 속에서도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특히 그 눈매는 분명 윤태수의 것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가족이라든가.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웃는 아이 얼굴이 생각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재훈의 가슴이 찌릿했죠.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일까?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던 거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재훈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폭풍처럼 밀려오는 감정에 재훈은 걸음을 멈추고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야구를 가르쳐주던 아버지, 어깨에 올려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의 모습까지. 왜 돌아온 거야? 재훈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죠. 다음 날 재훈은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머물던 폐건물 주변을 조사했어요. 인근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 양반 한 3년 전부터 여기 주변에 살았지. 가끔 음식 좀 줬었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이상했나요? 재훈이 물었어요. 종종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잊어버렸어.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라고 중얼거렸지.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고. 재훈은 노인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공원 관리인, 쉼터 봉사자, 노점상까지 그들의 증언은 비슷했어요. 기억을 잃은 듯한 노인, 어딘가 지식인 같은 말투,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깊은 슬픔의 표정. 재우는 결국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호소에 돌아가 노인 앞에 앉았어요. 혹시 윤태수라는 이름이 기억나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윤태수, 내 이름인가요? 네, 당신의 이름입니다. 25년 전에 실종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친 주름과 상처가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지? 내가 누구였는지. 재훈은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혹시 윤재훈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만이 가득했어요. 미안합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 순간 재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냐고. 노인은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떼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는 서둘러 보호소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재훈은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집어삼키려 했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정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정말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떠난 거예요?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죠.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잊어버려.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재훈은 결심했어요.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재훈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아버지의 실종 당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윤태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이후 그의 행적은 묘연했죠. 당시 수사 기록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재훈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직전 그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었죠. 대표이사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윤태수는 회사 자금 횡령의 용의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범죄자였다고? 재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박 형사는 한강변 작은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윤태수 사건이요? 글쎄, 25년이나 지났는데. 박 형사는 낚싯대를 정리하며 말했죠.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재훈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증거가 그를 가리켰지만 내 직감은 달랐죠. 그가 사라진 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당시 회사 대표와 그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사실 대표가 모든 책임을 윤태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죠. 하지만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무슨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협했을 수도 있죠.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사 중에 발견한 메모가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재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버지는 자발적으로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럼 이후 행적은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도주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기억 상실이라면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 아버지의 과거, 금융기록을 조사했죠. 실종 직전 상당한 금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자는 어머니였어요. 엄마. 재훈은 깨달음에 전율했죠. 그날 밤 재훈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돈을 보냈죠? 실종되기 직전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경찰이에요.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오래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편지가 한 장 있었죠. 내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날 밤 이걸 남겼어. 하지만 난 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단다.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난 잠시 사라져야 할 것 같아. 회사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내가 책임을 떠안게 됐어.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야. 대표가 협박했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신과 재훈이를 해치겠다고. 돈은 당신과 재훈이를 위한 거야. 언젠가 모든 게 해결되면 돌아올게. 사랑해. 재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품어온 증오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돌아오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 결국 난 그가 우리를 버렸다고 믿기로 했어. 그게 더 쉬웠으니까. 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엄마.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하지만 기억을 잃으셨어요.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태수가 살아있다고? 네. 노숙자로 발견됐습니다. 지문 조회로 신원이 확인됐어요. 재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이나 흘렀는데 지금은 그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죠.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갈 수 없어. 용기가 없어. 이해해요. 엄마, 저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날 밤 재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결심했죠.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재훈은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윤태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또 오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재훈이 물었죠.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안개 같아서. 태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아들이라고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는 윤태수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 후 진단을 내렸어요. 해리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심리적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올 수도 있고 특정 계기로 갑자기 회복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재훈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익숙한 환경, 물건,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요. 재훈은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낡은 넥타이, 회사 명함, 가족 사진, 그리고 오래된 야구, 글러브와 공이 있었습니다. 재훈은 글러브를 손에 쥐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공을 주고받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이거다. 재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야구 글러브를 들고 보호소를 찾았어요. 윤태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가져왔어요. 재훈이 글러브를 내밀었죠.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글러브를 바라봤습니다. 야구 글러브군요. 한번 끼워보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글러브를 손에 끼웠어요. 그의 손가락이 낡은 가죽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재훈이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재우는 야구공을 꺼냈어요. 공을 던져볼까요? 보호소 뒤편 작은 마당에서 그들은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태수의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글러브로 공을 받는 손놀림이 예전의 아버지와 닮아갔습니다. 잘하시네요. 재훈이 미소 지었죠. 태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요?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졌어요. 작은 아이와 함께 웃는 얼굴의 아이.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세요? 그저 느낌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사실 그 아이가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수의 눈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 당신은 제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태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재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재훈과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었죠. 이게 당신입니다. 윤태수, 제 아버지고요. 25년 전에 사라지셨어요. 태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재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말로 내가 당신의 아버지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기억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재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25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기억을 찾아볼게요. 그날 이후 재훈은 태수를 정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은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심리 상담, 인지 재활 치료, 그리고 기억을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기억은 종종 파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재훈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가족 여행, 생일 파티,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까지. 종종 태수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올 때면 재훈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죠. 어머니도 곧 만나러 오실 거예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어머니, 내 아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대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태수의 상태가 안정되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했어요. 재훈은 어머니와 함께 예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아버지의 방, 그의 물건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춰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 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의 혈압이 급상승했고 불안 증세도 심해졌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훈이 의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기억의 단편들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재훈은 병원에 남았어요. 자는 태수의 곁을 지키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25년간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질까? 그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새벽녘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선명하고 더 깊은 의식이 담겨 있었죠. 좀 주시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재훈은 물을 따라 건넸어요. 태수는 천천히 물을 마시고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재훈이 물었죠. 회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협박했죠.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위험해질 거다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기억이죠.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요. 실제였는지 꿈이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태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후에 도망쳤어요. 돈을 보냈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어요. 사고가 났어요. 차가 절벽에서.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잃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단편적인 장면들만. 태수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태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놀라워했죠. 이런 속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우는 치료실 밖에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태수를 만나러 오는 날이었죠. 괜찮을까? 재우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복도 끝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오래된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재훈이 다가갔습니다. 떨려서 죽을 것 같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치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태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2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미영아,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하는 거야?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당신 얼굴은, 당신 목소리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태수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그 순간 태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25년간의 상처와 그리움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재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죠. 시간이 흐르고 태수의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족의 얼굴과 중요한 순간들은 점차 선명해졌어요. 의사들은 태수가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도 됩니다. 물론 정기적인 치료는 계속되어야 하지만요. 의사가 말했어요. 재호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와서 식사를 준비했고 재우는 퇴근 후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재훈에게 물었어요. 내가 사라진 후 너는 어떻게 지냈니?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고 그 분노가 제가 경찰이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태수는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다니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처음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니까요. 태수의 눈에 고마움이 번졌습니다. 고맙다, 재훈아. 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앞으로만 바라보는 게 좋겠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회사 대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니?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아직도 우리 가족에게 위험할까? 태수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재훈은 아버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훈은 회사 대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김도윤 59세 횡령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5년 전 출소. 그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재훈은 동료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람 좀 찾아줄 수 있어?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재훈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그는 결국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위험이 없다면 그냥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김도윤의 가게를 찾았어요. 작은 문구점이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죠. 그는 훨씬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어요. 김도윤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태수라는 이름이 기억나세요? 재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도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내 깊은 후회의 빛이 서렸죠.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살아계십니다. 25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재훈은 김도윤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김도윤은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살아계시다고요? 그럼 기억도 다 일부는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그를 협박했던 일도 기억하고 계시죠?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감옥에서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출소 후에는 조용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난 윤태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 그래, 재훈이라고 했지.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재훈이 다그쳤습니다. 김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들키자 모든 죄를 윤태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죠. 그는 거부했고, 그래서 난 그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어떻게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그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도망쳤어요. 경찰에 자수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25년을 잃었어요.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죠. 출소 후에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재훈은 원했다면 김도윤을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께 사과하러 가시겠습니까? 김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만나 주실까요?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겠죠. 재훈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김도윤은 태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재훈은 미리 아버지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 동의했죠. 들어오세요.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도윤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김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한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난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덕분에 미움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김도윤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이미 25년을 잃었어요. 미움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도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그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수, 어머니, 그리고 재훈. 25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이상하네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재훈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은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가족의 연결이 다시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태수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재훈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던 곳, 가족이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장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내일 어디 좀 가봐요.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어디? 태수가 물었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기다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태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 1시간쯤 달렸어요. 마침내 그들은 한 해변에 도착했죠. 이곳은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8살 때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곳이에요. 재훈이 설명했어요. 태수는 천천히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바다 냄새, 모래의 감촉,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기억나. 여기서 모래성을 만들었지. 맞아요. 엄청 큰 모래성이었죠. 재훈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걸었어요. 태수의 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듯했죠. 내가 당신에게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어줬어.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훈은 놀랐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해변의 모래 위에 앉은 부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이 장소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작은 재훈의 손을 잡고 파도를 쫓던 순간들, 함께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가 도시락을 펼쳤었지. 김밥과 유부초밥. 태수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어요. 재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이었죠. 어떻게 그런 작은 것까지 기억하세요?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어딘가에 남아있나 봐. 기억 속 깊은 곳에. 아버지,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조각조각 기억이 나. 사고 후에 난 정체성을 완전히 잃었던 것 같아. 여러 도시를 떠돌았고 때로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 하지만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진 않으셨어요? 가끔 꿈에서 너와 내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 하지만 깨어나면 그저 낯선 얼굴들일 뿐이었지. 몇 번인가 경찰서에 가기도 했어. 하지만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린 다시 함께니까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25년 전과 다름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뿐이었죠. 아버지, 야구공 좀 가져왔어요. 재훈이 가방에서 낡은 야구공과 2개의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태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좋아했었지. 그들은 해변에서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갔어요. 마치 시간이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너 실력이 늘었구나.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도 웃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공을 던지던 중 태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재훈아, 네. 아버지, 재훈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글러브를 선물했던 날, 7살 생일에 케이크 촛불을 함께 불었던 순간,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날 밤 내 방에 들어가 자는 얼굴을 본 것까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태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 정말 미안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는 포옹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어. 내가 떠난 후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버지,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에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걸음이 흔들렸어요.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대학교 서관에서.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야? 모든 것을 기억해. 우리의 첫 데이트, 결혼식, 재훈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떠나야 했던 그 순간까지. 태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로 돌아왔구나.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태수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나누었고, 재훈과 어머니는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히 쓰고 싶어. 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시면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셋이 함께. 좋은 생각이구나.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공원으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재훈이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을 테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네. 우린 함께니까요. 재훈이 대답했어요. 태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자랑스러워. 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를 찾은 건 경찰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였어요. 그들은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수는 재활치료를 계속하기로 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꽃집을 열기로 했어요. 재훈은 여전히 경찰로 일하겠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야구장을 찾았어요. 태수가 특별히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 야구장인가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약속하고 싶었어. 무슨 약속이요? 태수는 재훈과 어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게. 절대로.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약속하세요. 약속해. 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셋은 함께 경기를 관람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야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었죠. 길 위에서 길을 잃었던 아버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집이었어요. 건물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모두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었습니다.